네, 이번 장에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고요.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대한 거고, 이 그림에는 아다 델타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다 델타 관련해서는 그 다른 것들과 유사해서 특별히 다루진 않았었고요. 그 드랍아웃에 대해서 알아봤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32 바이 32 바이 3의 이미지, 이거 시파10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위드스와 하이트와 뎁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3차원으로 구성된 볼륨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각각의 레이어들은 그 볼륨즈 오브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어떤 액티베이션 된 볼륨들을 받아서 또 다른 액티베이션의 볼륨을 생성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5x 5x 3의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를 이미지 위에서 컨볼루션을 시킨다 라고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터를 이미지 위에 컨볼루션을 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 공간적으로 이미지 내를 슬라이드 하면서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비록 위드스와 하이트는 32 바이 32, 5 바이 5로 이 작은 부분, 5 바이 5라는 이 작은 부분만 커버를 하지만 이 뎁스 부분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이 이미지 공간을 이 위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훑어나가는 거든요. 순차적으로 쫙 훑어서 결국 이 아래까지 훑어나가는 과정인데, 이 훑는 하나하나의 과정, 이제 이쪽 부분에서 컨볼루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필터의 크기가 우리가 5x 5x 3이니까 75번의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서 하나의 숫자로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한 로케이션당 하나의 숫자를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쭉 훑으니까 이게 이렇게 훑어갈 때 몇 번이 나오냐 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8번, 28 바이 28의 숫자들을 리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생성된 이 매트릭스를 우리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필터는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한다. 원 필터, 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그 녹색으로 된 두 번째 필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필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볼루션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해서 또다시 이렇게 동일한 28 바이 28 바이 1이라는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원 필터 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6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32 바이 32 바이 3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는데, 이를 어떤 액티베이션의 관점에서 다시 표현을 한 것이, 그러니까 re-representation을 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6, 이러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re-representation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결과물이 결국 다음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인풋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미지를 받았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렐로와 함께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의 553 필터로 돌렸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28 바이 28 바이 6이라는 액티베이션 볼륨을 하나 얻게 되는 것이고, 단계를 한번 더 거쳐볼까요? 이번에는 10개의 5 바이 5 바이 6의 필터, 여기서 이 6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앞과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뎁스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이기 때문에 필터도 뎁스가 3이 되는 것이고, 6이니까 6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터의 수가 6개니까 여기도 액티베이션 맵이 6개 생성된 것이고,
필터가 10개니까 액티베이션 맵이 10개가 생성된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24바이 24바이 10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파라미터는 당연히 이 필터의 하나하나의 값들이 될 것이고, 물론 초기화는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각화해서 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은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피처 하이어라키를 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필터가 되겠는데 그걸 비주얼라이즈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어떤 그 블랍들이 보여요. 블랍들이 그 어떤 엣지나 컬러나, 그죠? 이런 엣지 그리고 컬러, 이런 조각들이 블랍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레이어의 필터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돼서 어떤 중간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전에 이 조각 하나하나들을 뭔가 좀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둥그런 모양이라든가 이런 엣지들도 좀 더 뭔가 통합된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뒤쪽으로 와요. 그래서 정말 좀 깊은 레이어의 뒤쪽의 필터를 비주얼라이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더 상위 레벨의 그런 이미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필터는 이 이미지, 이 로우 이미지의 이 웨이트를 비주얼라이즈 한 것이 될 것이고, 이 필터, 이 뒤에 부분의 필터들은 로우 웨이트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니죠. 그죠? 그냥 이 앞단의, 자기 바로 앞단의 필터에 기반하여서 이를 비주얼라이즈 한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 이거는 우리가 이 휴블 앤 위즐이란 분들이 1959년에 상상했던 거를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런 토포그래피컬 매핑이 있고, 심플 셀 그리고 컴플렉스,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갈수록 이런 어떤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면서 점점 복잡한 형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봤는데, 이분들이 상상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2013년에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5x5 필터가 총 32개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세어보시면 이제 총 32개인데, 이 각각의 이 필터입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 각각 원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이 이거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필터가 어떤 오렌지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 그림의 여기 오렌지 부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렌지 부분을 하얀색으로 액티베이션 맵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서 액티베이션 맵에서 하얀색 부분이 그 액티베이션이 높은 지점, 그리고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낮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개의 시그널이 컨볼루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 필터와 그리고 이미지 두 개 간의 컨볼루션을 의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브, 렐루, 풀, 이런 식으로 한번 풀링까지 돌고 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클래스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0개의 필터에서 이렇게 10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생성하게 된 것이고, 이 컬럼 전체를 우리가 이제 볼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컬럼 내 이 각각의 로우를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의 차원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2x 32x 3인 이미지에 5x 3의 필터를 컨볼루션 해줬을 때 우리는 28x 28x 1의 액티베이션 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28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성이 된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28x 28보다는 좀 줄여서 7x7의 인풋이 있다고 할 때
우리 필터가 3x3이라고 한다면 이 7x7에 3x3의 필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이쪽으로 총 5번을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총 5번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x5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1로 줬을 때예요. 하나씩 이동했잖아요.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2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둘 이동해서 여기로 이동하고, 또 하나, 둘 이동해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3x3의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3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음에는 하나, 둘, 셋 여기서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이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에 핏하지가 않게 됩니다. 7x7의 인풋에 스트라이드가 3인 3x3 필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일반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치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 분의 이미지의 그 위드스 하이트 빼기 필터의 위드스 하이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해준 것이 이 아웃풋의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7x7이었고 필터가 3x3이에요. 그렇게 되면 7 빼기 3을 스트라이드 1인 경우는 1로 나눠주죠.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주면 5가 되는 것이고, 스트라이드 2인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3인 경우는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정수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적인 취지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간주하자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2x2의 아웃풋으로만 처리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무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undefined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패딩을 이용합니다. 그 제로 패딩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7x7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모두 0으로 패드를 대준 거죠. 그러니까 패딩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웃풋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이 n이 7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딩을 해서 두 개씩 양쪽에 다 늘어났기 때문에 9가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3, 스트라이드는 1이니까 더하기 1을 하면 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x7의 아웃풋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패딩을 쓰게 되면 사이즈를 보존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이미지가 7x7이었는데 아웃풋도 지금 7x7로 나온 거잖아요. 사이즈를 보존함으로써 사이즈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비니언스가 패딩이 유용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유지를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럼 패딩을 우리는 몇 개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f-1. 그래서 그 필터가 3일 때는 패딩을 1로 해주면 되고, 필터의 크기가 5x5일 때는 2, 7x7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건데, 뭐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가 같게 하려면 인풋의 크기가 n이었다고 할 때 n 이퀄 s분의 n 더하기 2p 마이너스 f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s는 1이니까 결국은 n은 n 더하기 2p 마이너스 f 더하기 1하고 똑같고, 결국 계산해 보면 p는 2분의 f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딩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2x32가 28x28로 줄었고 또 24x24로 줄거든요. 이렇게 계속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16 이런 식으로 해서 0까지 가잖아요. 결국은 이 볼륨 자체가 그냥 슈링크 해버립니다. 우리가 그 굉장히 거대한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백 개 또는 수만 개의 레이어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거는 32에서 0까지 가는데 불과 8단계 정도 거치게 되면 그냥 0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딩이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봤던 컨비니언스 차원,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레프리젠테이션 차원에서 패딩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패딩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보존해 주되 이 사이즈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줄이는 것, 즉 다운 샘플링 해주는 것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풀링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잘 이해하셨는지 테스트인데, 인풋이 32 x 32 x 3이에요. 근데 5 x 5의 필터가 10개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드는 2입니다. 아웃풋 볼륨 사이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32 더하기 패딩이 2니까 곱하기 2 해주고 필터 사이즈 빼기 5 해주고 여기에 1을 더해주면 32가 되죠. 그래서 32 x 32 x 필터의 개수대로 액티베이션 맵이 생기니까 32 x 32 x 10의 볼륨 사이즈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이 레이어에서 파라미터의 수는 몇 개이겠느냐? 파라미터라는 건 결국 필터죠. 필터의 수가 전체가 몇 개이겠느냐인데 몇 개가 되겠습니까? 각각의 필터에는 5 x 5 x 3이잖아요. 뎁스까지 해서. 그럼 총 75개.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더하기 1을 해줘서 총 76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터가 총 몇 개입니까? 10개니까 76 곱하기 10은 76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정리를 해보면 앞단에서 W1, H1, D1의 볼륨을 받아서 그 다음 단으로 W2, H2, D2의 볼륨을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네 가지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필터의 개수, 필터의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 그리고 패딩.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위드스와 하이트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언제나 이 아웃풋의 뎁스는 필터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는 각각의 필터에 대해서 필터의 위드스, 하이트, 뎁스를 곱한 거와 바이어스라는 값을 가지니까 그걸 더한 다음에 K만큼 곱해준, 즉 필터의 개수만큼 곱해준 것이 웨이트의 총 개수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필터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그 2의 자승의 형태를 띠거든요. 32, 64, 128, 512 이런 식으로 띠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컴퓨테이션을 하는 경우에 어떤 컨비니언스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 필터의 크기가 3 x 3이고 스트라이드가 1일 때는 패딩은 1로 된다는 거, 그리고 5이고 1일 때는 2가 된다는 거 였고,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필터의 크기가 1이에요. 1 x 1 이고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면 사실 1 x 1의 필터를 컨볼루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사실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2차원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56 x 56의 이런 2차원에 1 x 2를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그냥 순차대로 모든 뉴런을 거쳐서 컨볼루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3차원, 64라는 뎁스를 가지는 3차원에 대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뎁스, 즉 이걸 어떤 파이버라고도 하는데 각 필터가 64차원의 파이버를 거치면서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32개의 필터가 있다고 하면 56 x 56 x 32의 아웃풋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1 x 1의 컨볼루션도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몇 가지 그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그런 실행 예를 보게 되면 이건 토치인데 토치에서는 이 n 인풋 플레인이라는 거는 그 채널의 수예요. 그러니까 인풋의 뎁스, 그 RGB 3개 보통 그런 식으로 될 거고 아웃풋 플레인이 실제로 그 필터의 개수, 즉 여기에서 K가 되겠고 KW와 KH가 각각 위드스 하이트에 대한 필터의 크기, 즉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W와 DH는 스트라이드, 여기 S가 되겠고 패드 W와 패드 H는 패딩의 개수, 즉 여기에서 P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예를 들어 이 넘 아웃풋 같은 게 K, 커널 사이즈가 F, 스트라이드가 S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라자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이 넘 필터, 이게 K, 이게 F, 이게 S, 이게 P, 이런 식으로 모든 이 프레임워크는 당연히 이 네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반드시 입력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뉴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건데, 이 뉴런이 살펴보는 이 필드, 이쪽을 이제 어떤 리셉티브 필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뉴런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W0, X0, W1, X1, W2, X2, 이것들이 총 합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이것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 뉴런은 로컬 커넥티비티를 가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8 바이 28의 이 액티베이션 맵이 있을 때 이 맵에 있는 이 각각의 뉴런은 모두 이런 어떤 작은 지역, 이 작은 리셉티브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쪽의 뉴런은 이쪽의 리셉티브 필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뉴런이 이렇게 입력값이 작은 지역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면이 로컬 커넥티비티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이 각각의 뉴런들이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액티베이션 맵 내의 각각의 뉴런들은 동일한 웨이트, 즉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하나의 필터의 단연산의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라미터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필터의 수가 5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뎁스가 5가 되게 되고, 이 컴브 레이어는 이렇게 28 바이 28 바이 5의 볼륨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뉴런들, 이 각각의 뉴런들은 일단은 이 인풋 이미지의 동일한 곳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거 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겠고, 반면에 각각의 다른 액티베이션 맵에 속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웨이트, 즉 이들 간에는 웨이트를 공유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이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뎁스 내의 뉴런들은 동일한 웨이트, 즉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별개의 액티베이션 맵에 속하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뉴런들은 인풋 이미지의 이 같은 곳, 이 로컬 커넥티비티를 가지는 같은 곳을 쳐다본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계속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보존을 하기 때문에 풀링 레이어라는 걸 도입해서 이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풀링 레이어가 하는 것은 이 볼륨의 어떤 레프리젠테이션을 좀 더 작게, 그리고 좀 더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각각의 액티베이션 맵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예를 들어 224 바이 224 바이 64의 볼륨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액티베이션 맵이 몇 개입니까? 64개죠. 이 64개 각각에 대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줄여주는 풀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12 바이 112 바이 64로 이렇게 뎁스는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그런 게 되고, 이거를 2차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운샘플링이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컴브 레이어에서는 사이즈를 유지하고, 풀링 레이어에서 사이즈를 다운샘플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이즈는 풀링 레이어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풀링 레이어에는 그 컴브 레이어와는 다르게 파라미터가 없죠. 그죠? 웨이트들이 없고, 또한 패딩도 없는 그런 점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링의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 맥스 풀링입니다. 이러한 볼륨이 있을 때 이거를 스트라이드 2를 가지고 2x2의 크기를 가지는 필터로 맥스 풀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2x2의 크기별로 나눠주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 8, 3, 4가 돼서 이런 식으로 다운 샘플링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2x 필터와 스트라이드 2일 때 이렇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는 그 앞에서 배운 대로 S분의 N-F 더하기 1이잖아요.
S가 2이고 N이 4, F가 2니까 우리는 2분의 4 빼기 2 더하기 1 하게 되면 2라는 크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는 것이 뭔가 이 정보를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도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게 사실 우려가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 같지만 약간의 정보를 손실함으로써 오히려 어떤 그 인베리언스 한 어떤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면인데, 만약에 이 6이라는 게 어떤 그 자동차 중에 운전대 그 스티어링 휠이 된다고 한다면, 이 6이라는 게 이쪽 부분, 즉 이쪽 부분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그게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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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상실을 한 거잖아요. 그 상실을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역설적으로 인베리언스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 레이어도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W1, H1, D1을 받아서 W2, H2, D2를 생성하고, 여기 잘못 나왔는데 이게 2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터의 크기 그리고 스트라이드만 있으면 되고, 필터의 개수 K와 패딩의 개수 P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눈여겨보실 거는 이 D2와 D1은 같다. 즉 아웃풋의 뎁스는 계속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세팅으로는 이 필터의 크기를 2x2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는 것이 항상 그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3, S는 2인 경우도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쪽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되겠는데, 10개의 필터가 있어서 4 곱하기 4 곱하기 10은 160개의 어떤 수로 구성이 될 텐데, 이것을 컬럼 벡터화해서 풀리 커넥티드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이런 10가지 중에 클래스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우리 선생님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직접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쪽에는 이제 트레이닝 관련된 여러 수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지금 한 20% 정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30%까지 올라왔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도 마찬가지고, 이 옆에 보시면 이제 로스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코드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입력값 받아주고, 이 컨브 풀 그리고 소프트맥스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이 아래를 보시면 이제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이게 뭐죠? 사슴인가요? 네, 이건 강아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오고, 이것을 각각의 이제 컨브 레이어에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과 이 그라디언트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웨이트와 웨이트의 그라디언트까지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렐로 레이어, 그 다음은 풀링. 그래서 이렇게 풀링에서는 다운 샘플링 2분의 1 크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크기를 유지하면서 컨브 레이어에서 진행이 되고, 렐로, 그 다음 풀링, 다시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이 되죠. 그리고 또 컨브, 렐로, 풀 해서 이렇게까지 작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와 소프트맥스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클래시파이를 해주는 그런 모델을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테스트 애큐러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말을 맞췄는데, 이거는 말을 트럭이라고 잘못 맞추고, 이것도 차를 트럭이라고 잘못 맞추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 위에 가서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80%의 애큐러시를
단숨에 얻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바로 72.3%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클래시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네, 보시면 이미 75%까지 테스트 애큐러시가 올라가는 거, 지금 83%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트럭이라고 잘 맞추고, 비행기를 비행기라고, 개를 개라고, 새를 새라고 잘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주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르넷이고요. 르넷은 이런 식으로 인풋을 받아서 C는 컨볼루션이고 S는 서브 샘플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브, 풀링, 컨브, 풀링, 컨브, 풀리 커넥티드,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필터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경우에는 5x5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로 구성되어 있고, 풀링 레이어의 경우에는 2x2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풋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 필터가 5니까 32 빼기 5 나누기 1 더하기 1 하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28 by 28의 6개의 피처 맵이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서브 샘플링을 할 때는 28 빼기 2 나누기 2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니까 14가 돼서 14 by 14 by 6의 피처 맵으로 서브 샘플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에 아웃풋을 구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르넷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알렉스넷이 되겠는데, 우선 그 인풋을 227 by 227 by 3의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 참고로 여기에 22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오타인 것 같다. 그래서 227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 위쪽이 좀 그림이 잘려 있는 거는 원래 논문에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잘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논문부터. 이게 사실은 요 위의 스트림과 이 아래의 스트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별도의 스트림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그 GPU의 성능이 많이 딸려서, 그래서 두 개의 GPU를 활용해 가지고 컨볼루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GPU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별개가 아니라 이걸 하나로, 전체 하나로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은 이렇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96개의 11 by 11의 필터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4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웃풋의 볼륨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위드스와 하이트는 저 221에서 이 11을 빼준 거를 스트라이드 4로 나눴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니까 55가 됩니다. 그래서 55 by 55가 될 건데, 그 뎁스 같은 경우에는 필터의 개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55 by 55 by 96의 볼륨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레이어에 있는 전체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쵸? 여기에는 지금 필터가 11 by 11로 되어 있고 뎁스는 3이잖아요. 그리고 총 96개가 있으니까 11 곱하기 11 곱하기 3 곱하기 96 하면 총 34,848개, 약 35,000개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풀링 레이어인데, 풀링 레이어는 3 by 3의 필터고 스트라이드가 2예요. 이럴 때 아웃풋 볼륨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드스와 하이트는 55 빼기 3을 스트라이드 2로 나눠주고 더하기 1을 해주니까 27이 되겠죠. 그래서 27 바이 27 바이 뎁스가 될 텐데, 풀링 레이어에서는 기존의 뎁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7 바이 27 바이 96의 볼륨을 아웃풋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이때 풀링 레이어에서 파라미터의 전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풀링 레이어에서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파라미터는 컨볼루션 레이어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식으로 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계산은 한번 일일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27 by 227 by 3의 이미지를 받아서 1000개의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 것입니다. 물론 1000개라는 것은 그 이미지넷의 총 카테고리 수가 클래스 수가 1000개이기 때문인 것이고요. 참고로 여기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 알렉스넷 당시에는 이걸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효용이 별로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또 몇 가지 보셔야 될 내용들은 이 각 레이어를 거칠수록 사이즈는 점점 더 작아지는 데 반해서 이 필터의 수는 96개, 256개, 384개 같은 식으로 일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FC7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C7 레이어라고 하면 알렉스넷의 예를 들어서 이 바로 클래시파이어 직전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보통 FC7 레이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렉스넷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알렉스넷에서 최초로 이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 렐루는 풀링 레이어를 제외한, 즉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라는 걸 사용을 했었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나중에도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유용하죠. 그리고 드랍아웃을 0.5로 이쪽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뒤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만 사용을 했고, 배치 사이즈는 128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이 한 2%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7가지 CNN 모델을 앙상블을 해가지고 무려 2.8%나 탑5 에러 레이트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알렉스넷이 우승을 하게 되고, 2013년에는 이 제일러 앤 퍼거스 이 두 분이 GF넷이라는 걸 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됐어요. 제일러라는 분은 이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클래리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인데, GF넷은 기본적으로는 알렉스넷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알렉스넷에서는 컴브 1 레이어에서 11x11 스트라이드 4를 가지는 필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필터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7x7 스트라이드 2를 가지는 그런 필터로 변경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 3, 4, 5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필터의 크기는 작게 하고 필터의 숫자는 크게 해준 그런 연산이 되겠고, 그래서 이미지넷에서 탑5 에라는 15.4% 그리고 14.8%까지 만들었다고 하고, 나중에 클래리파이 만든 다음에는 11%까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2014년에 2등을 차지한 VGG넷인데, 이 VGG넷은 기존의 알렉스넷 같은 데에서는 이 컨볼루션이나 맥스풀링 레이어에서의 필터를 계속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직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3x3의 스트라이드 1 패드 1, 풀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2x2의 스트라이드 2, 이 필터들만을 모든 레이어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A부터 E까지 해가지고 몇 개의 웨이트 레이어를 가지는 모델이 최적일지 이걸 탐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이 D, 16개의 웨이트 레이어를 가지는 이 모델이 가장 최고의 모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7.3%까지 탑5 에라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라미터는 총 사용된 파라미터의 수는 약 1억 3,800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 D 모델을 지금 이쪽에 분석을 한 것이고, 보시면 이 이미지 사이즈는 계속 줄어요. 224에서 112, 56, 28, 14, 7 이런 식으로 줄고 있고, 반면에 이 필터의 개수는 64, 128, 256, 512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사용된 메모리를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를 합산을 해보면 약 24메가가 되고, 이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한다면 4바이트 즉 32비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곱해주면 약 93메가바이트가 됩니다.
물론 하나의 이미지당 93MB를 쓴다는 거고, 이거는 포워드 패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백워드 패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 200MB 정도 메모리를 소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파라미터는 조금 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1억 3,800만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메모리 사용량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 앞쪽에 몰려가지고 대부분 소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 쪽을 보게 되면 이 파라미터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뒤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무려 하나의 레이어에서 1억 개의 그런 파라미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최근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에버리지 풀링을 쓴다 라는 것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7x7x 512의 볼륨이 있을 때 이 각 7x7을 에버리지 풀링을 해줘요. 그래서 512개의 수를 가지는 단일 컬럼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기법이 에버리지 풀링이 되겠는데, 실제로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큼 잘 동작을 하면서 파라미터 수를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잘 동작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뒷장에 나오는 구글넷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2014년에 우승을 한 이미지넷에서 우승을 한 구글넷인데, 이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셉션이라는 모듈, 이 전체가 인셉션 모듈이 되겠는데, 구글넷은 바로 이러한 인셉션 모듈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승 당시에 6.7%, 즉 앞에서 VGG넷 같은 경우에는 7.3%였잖아요. 이 VGG넷을 누르고 구글넷이 6.7%로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글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 2014년에 비록 1등이었지만 사실은 그 2등인 VGG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코딩하기도 편리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VGG넷을 많이 더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볼루션과 맥스풀링과 인셉션 이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주목하실 부분은 아까 에버리지 풀링을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에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 레이어에서 7x7x 1024였던 거를 이거를 에버리지 풀링을 해버려요. 그래서 1x1x 그냥 1024의 하나의 단일 컬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 수를 보시면 여기가 원래 아까 1억 개가 넘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수를 전체 합쳐보면 약 500여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FC 레이어를 에버리지 풀링으로 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파라미터 수를 비교를 해보면 알렉스넷에서 약 6천만 개였고 VGG넷에서 1억 3,800만 개였는데 반해 구글넷에서는 불과 500만 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렉스넷에 비해서 약 12분의 1 수준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연산은 2배 이상 빠르고 탑5 에러는 약 10%까지 감소를 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구글넷입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2015년에 이미지넷에서 우승을 했던 레스넷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레스넷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카이밍해가 만든 것이고 탑5 에러가 무려 3.6%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이 이미지넷의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디텍션, 로컬라이제이션, 코코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까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면서 석권을 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 이미지넷을 거치면서 이 네트워크들의 뎁스를 보게 되면 이 예전 방식들은 굉장히 이제 쉘로우했고 알렉스넷부터 이제 8개, 그리고 VGG 같은 경우는 19개까지 갔고 구글넷이 22개의 레이어, 이 레스넷은 무려
152개의 레이어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에러 레이트는 이렇게 급격하게 특히 레스넷에 가가지고 감소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 기본적으로는 레이어가 많아지면 더 좋은 성능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넷의 주장은 기존의 넷들, 즉 레스넷을 제외한 알렉스넷이라든가 VGG넷 같은 것들은 보시다시피 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지죠.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에러 레이트가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그죠? 이쪽이 에러니까 에러 레이트가 커지는 그런 좀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즉 현재의 기술이 뭔가 이 네트워크들은 최적화에 실패해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 이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레이어가 많아짐에 따라서 에러 레이트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레스넷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레스넷의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이 레이어의 수입니다. 그죠? 알렉스넷 8개, VGG 19개, 레스넷은 무려 152개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8개의 GPU 머신에서 2주, 3주 동안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다만 런타임 시, 즉 테스트 시에는 VGG 넷보다도 빠른 성능을 보입니다. 무려 8배나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성능은 빠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건 이게 좀 이 강의에서도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게 돼서, 시간이 된다면 사실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기서 한 번을 거치고요. 그 다음 바로 풀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 이미지 크기가 56 x 56 기반으로 이 이후에는 쭉 그 약 150개의 레이어가 남아 있잖아요. 이거를 다 56 x 56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돼서 이 초기의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줌으로써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그 스킵 커넥션 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서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레스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킵 커넥션이 있고, 여기 이제 더하기 연산을 이렇게 추가를 해줘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이 앞쪽에 컴브 레이어로 넘어갈 수 있게, 즉 이 앞에서 이 150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이 뒤쪽에서 순식간에 이쪽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 카이밍해 자신이 그 개발하였던 이 나누기 2를 하는 하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그 SGD와 모멘텀,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그 앞에서 보셨던 이 알렉스넷에서는 0.01이라는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레스넷에서는 0.1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알렉스넷보다는 그 한 10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수치로 시작을 해도 무방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가 정체가 되게 되면 그때마다 10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 또 배치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드랍아웃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 의하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드랍아웃 사용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그냥 스킵을 했고, 이 부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원 바이 원 컴브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 이 원 바이 원 컴브를 사용한 거는 이 구글넷에도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직접 보시고요. 이제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네이처지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 실제로 논문에 보시면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바둑이란 게 그 19 곱하기 19의 반상이 있고 여기에 48개의 어떤 피처 플레인, 그러니까 어떤 전략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컴브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9 바이 19, 즉 바둑판의 19 바이 19 중에 어디에 놓아야 될 거냐를 이렇게 확률로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19 바이 19를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사이즈를 계속 프리저브, 계속 보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패드가 5 빼기 1 나누기 2 하면 2니까 이렇게 되면 그 기존의 사이즈를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필터가 3이니까 이때 패드가 1이면 보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잘 살펴봤고 몇 가지 요약인데 그 최근의 트렌드는 작은 필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은 거대한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게 추세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얘기는 풀링 레이어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점차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컨볼루셔널 레이어만 사용해서 이 컨보 레이어를 두고 스트라이드를 이용해서 스페이셜 리덕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키텍처는 물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